그러면 졸린 거다 그런가. 얘들아, 왜? 얘들아, 왜?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왜? 아빠 난 다 왜야? 우리나라 지역별 대표 음식 수라상에 빠질 수 없지. 우리나라 지역별 대표 음식 향토 음식, 서울 음식, 경기도 음식, 충청도 음식, 강원도 음식,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제주도 음식. 우리나라 지역별 대표 음식.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릴 음식을 뽑는 날, 전국 각지의 여러 음식들이 대궐에 모였어요. 쌀밥도 수라상에 오르고 싶어 대궐에 갔지만 초라한 제 모습에 자꾸 움츠러들었어요. 쌀밥도 수라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아요. 비빔밥, 조랭이 떡국, 동태순대, 감자 옹심이, 어리굴젓. 김이 모락모락 구수한 하얀 쌀밥은 너른 호남 평야에서 나고 자란 쌀로 지은 밥이야. 이 땅의 모든 음식들이 그러하듯이 쌀밥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는 것이 꿈이었어. 이렇게 밋밋한 하얀 쌀밥이라니. 임금님 수라상 근처에나 가볼 수 있으려나? 아휴. 쌀밥이 한숨을 쉬자 누룽지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말했어. 너는 윤기가 자르르한 것이 쌀밥 중에서 최고란다. 누룽지 할아버지가 위로했지만 쌀밥의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기다리던 날이 되었어. 바로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최고의 음식을 뽑는 날이야. 대궐한 너른 마당이 갖가지 맛깔스러운 음식들로 가득 찼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음식들은 저마다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어. 쌀밥은 그만 더 풀이 죽고 말았지. 어디에도 나처럼 밋밋하기 짝이 없는 음식은 없네. 호호,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 군침이 도는구나. 어서 맛난 음식들을 먹어보자꾸나. 그러자 수락관 최고 상궁이 나서서 말했어. 자, 지역별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최고의 음식들을 가리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표 음식들이 조르르 모여섰지. 전라도 대표 음식 옆에 쌀밥도 자리 잡았어. 서울 경기의 음식입니다. 맛깔스럽고 멋스러운 것이 특징이지요. 특히 조랭이 떡국은 맛이 담백하니 좋습니다. 그럼 내가 말랑말랑 조랭이 떡국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말이다. 모두 수라상에 오르거라. 서울 너비아니 구절판, 경기도 곰국, 조랭이 떡국. 바다에서 난 재료로 만든 제주도 음식입니다. 임금님은 제주도 음식들을 한 젓가락씩 먹어보았어. 전복김치와 옥돔구이가 정말 맛나구나. 그때 임금님의 눈에 감자 옹심이가 눈에 띄었어. 아니, 너는 내가 세자 시절 즐겨 먹던 감자 옹심이가 아니더냐. 쫄깃쫄깃 맛난 너를 내가 어찌 잊을까. 울퉁불퉁한 감자 옹심이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 강원도에서 자란 감자로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전복김치, 옥돔구이, 강원도 막국수, 감자 옹심이. 저기 한반도 북쪽 땅의 대표 음식입니다. 겨울이 춥다 보니 한겨울에 먹는 음식이 발달했지요. 사계절 어느 때나 먹어도 별미이긴 합니다만. 내가 면을 좋아하는 걸 어찌 알았을까? 동태순대 냄새도 아주 구수하구나. 모두 맛깔스럽기가 비할 데가 없네. 순서가 다가올수록 쌀밥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 평안도 평양냉면, 강량국수, 함경도 동태순대에 가자미 식혜. 드디어 전라도 음식이 선보이는 차례가 되었어. 쌀밥의 가슴이 두근거렸어. 아니 너는 비빔밥 아니냐? 색색이 곱기도 하구나. 임금님은 비빔밥을 보고 손뼉을 쳤어. 재료의 맛을 살린 경상도의 콩잎 김치도 별미옵니다. 수락관 최고 상궁의 말에도 임금님은 비빔밥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 역시 예상한 대로 쌀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지. 비빔밥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쌀밥은 속상해서 한숨을 폭 내쉬었어. 전라도 비빔밥, 홍어찜, 경상도 안동 건짐국수, 홍잎김치. 곡식과 채소, 해산물이 고루 풍부한 충청도의 대표 음식들입니다. 재료의 맛을 살린 독특한 음식이 많사온데 그 중에 최고는 어리굴젓과 호박, 범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금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향긋한 굴향이 일품인 어리굴젓이라고?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게 있지. 충청도 어리굴젓, 호박, 범벅. 임금님은 입맛을 쩝쩝 다시며 말했어. 윤기 좔좔 흐르는 하얀 쌀밥 말이다. 짭조름한 어리굴젓에 쌀밥 한 숟갈을 먹으면 그 맛이야말로 진짜 최고지. 쌀밥은 제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라서 상 아래로 쏙 숨어버렸어. 수락관 최고 상궁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쌀밥에게 다가왔어. 뭐라는 게냐? 임금님께서 또 찾으시질 않느냐? 쌀밥은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임금님에게 다가갔어. 저는 호남평야에서 나고 자란 쌀로 지은 쌀밥이옵니다. 임금님은 쌀밥을 반겨주었지. 그래. 아무리 맛난 음식이 가득해도 쌀밥 한술 푹 떠먹어야 밥을 먹은 것 같지 않겠느냐. 하하하. 그 후로도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들이 수라상에 오르고 내렸어. 하지만 늘 임금님 바로 앞자리를 차지한 음식이 있었어. 바로 김이 모락모락 구수하고 하얀 쌀밥이었지. 지식 맛보기. 고장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고장마다 그곳에서 난 식재료로 만든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향토 음식이라고 해요. 고장마다 알맞은 음식 그림카드를 잘라 물음표에 붙여보세요. 서울 음식. 양은 적고 모양과 멋을 낸 음식이 많아요. 너비아니, 구절판. 경기도 음식. 음식의 가지수가 다양해요. 간과 양념이 수수해요. 곰국, 조랭이, 떡국. 충청도 음식. 해산물 젓갈과 곡물 음식이 발달했어요. 양이 푸짐하고 소박해요. 호박 범벅, 어리굴젓. 전라도 음식. 음식이 다양하고 화려해요. 간이 샘편이에요. 홍어찜, 비빔밥. 평안도 음식.
길고 추운 겨울에 먹는 음식이 푸짐해요. 강량국수, 평양냉면, 함경도 음식, 마늘과 고추를 많이 쓰고 소박하고 풍성해요. 가자미 식혜, 동태순대. 강원도 음식, 산에서 난 채소와 해산물로 만든 요리가 많아요. 소박하고 맛이 구수해요. 막국수, 감자 옹심이. 경상도 음식, 주로 생선으로 한 요리가 많아요. 간이 세고 매운 편이에요. 안동 건짐국수, 콩잎 김치. 제주도 음식, 섬이어서 해산물로 만든 요리가 많아요. 소박하고 자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에요. 전복 김치, 옥돔구이. 지식맛 더하기. 임금님의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해요. 옛날 임금님의 밥상은 수라상이라고 하고 임금님의 음식을 짓던 주방을 수락관이라고 해요. 초조반, 새벽에 임금님이 받는 상이에요. 주로 보약이나 미음, 죽을 먹었어요. 수라상, 수라상은 임금님이 평소 아침과 저녁에 받는 밥상이에요. 아침 수라는 10시 넘어, 저녁 수라는 오후 5시 넘어 받았어요. 12가지 반찬을 차렸으며 계절에 따라 바뀌었어요. 낮것상, 임금님이 점심에 받는 상이에요. 평소에는 과일, 과자, 떡, 화채 같은 다과상이나 미음 또는 죽을 차렸어요. 친척이 찾아올 때는 장국상이나 다과상을 차렸어요. 재미난 맛놀이. 쌀밥이 어디 있을까요? 그림마다 쌀밥이 있어요. 쌀밥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떡. 호랑이가 떡을 만든다고? 우리나라 떡. 여러가지 떡. 화전, 인절미, 송편, 수리취떡. 떡 만드는 도구. 시루, 안반과 떡매, 떡살, 절구와 절굿공이. 우리나라 떡. 할머니가 떡을 팔고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떡을 휙 던졌는데 그것을 먹은 호랑이가 떡이 더 먹고 싶어 할머니를 따라왔어요.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어떤 떡을 만들어 줄까요? 그림에서 찾아보아요. 인절미, 송편, 수리취떡, 오둠떡, 화전. 옛날, 할머니가 떡을 팔고 고개를 넘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턱 하고 나타났어. 에구 머니나. 할머니는 깜짝 놀라 떡 하나를 휙 던졌는데 그게 호랑이의 입속으로 쏙 들어갔지. 호랑이는 얼떨결에 오물오물 떡을 먹었지. 그 틈에 할머니는 슬금슬금 집으로 도망갔어.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 아침이었어. 할머니는 어제 일이 꿈만 같았지. 그런데 마당에 호랑이가 우두커니 있지 뭐야? 할머니 배고파. 다 잤으면 떡 좀 만들어줘. 어제 호랑이가 할머니를 졸졸 따라왔던 거였어. 호랑이네.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떡을 만들었어. 다음 날도 호랑이는 할머니를 찾아왔어. 할머니는 떡시루에 찹쌀을 폭폭 찌고 떡매로 쿵쿵 치고 콩가루를 솔솔 묻혀 쫄깃쫄깃 고소한 인절미를 만들어 주었어. 맛 좋다. 호랑이는 날마다 인절미를 10개씩 받아 먹었어. 휴, 살았네. 할머니는 호랑이가 돌아가면 가슴을 쓸어내렸어. 그런데 하루, 이틀, 보름, 한 달이 지나자 더는 호랑이가 무섭지 않았어. 저 녀석, 오늘도 또 왔군.
할머니는 호랑이를 골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호랑이를 보고 끙끙 앓는 척을 했어. 에구구,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쑤셔서 오늘은 꼼짝도 못하겠어. 아마 내일도 모레도 아플 거야. 그러니 떡이 먹고 싶으면 떡매치기는 네가 하여라. 그러자 호랑이가 떡매를 번쩍 들고 말했어. 그래, 이렇게 치면 되지? 호랑이는 오랫동안 쿵덕쿵덕 떡매치기를 했어. 그 후로도 날마다 호랑이는 할머니를 찾아왔어. 어느덧 따뜻한 봄, 삼진날이 되었어. 날마다 인절미만 먹지 말고 다른 떡도 좀 가르쳐 주랴. 그거 좋지. 무엇부터 할까? 할머니는 먼저 호랑이에게 진달래 꽃잎을 따오라고 했지. 호랑이는 찹쌀 반죽을 노릇노릇 굽고 분홍 꽃잎을 올려 예쁜 화전을 만들었어. 햇살이 쨍쨍한 여름이 다가왔어. 5월 단오에는 수리쥐떡을 먹어야지. 호랑이는 할머니의 말에 산에 가서 수리쥐를 뜯어왔어. 소금을 넣고 수리쥐를 삶아라. 맵쌀 가루는 다 쪘느냐? 절구에 함께 넣고 콩콩 찌어라. 수레바퀴 모양 떡살이 어딨더라? 참기름도 살살 발라야지. 호랑이는 할머니 말대로 수리찌떡도 예쁘게 만들었어. 나뭇잎이 울긋불긋한 가을이 왔어.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송편도 시켜볼 생각이었어. 추석에는 송편을 든든히 먹어야지. 산에 가서 토실토실 잘 익은 밤도 따오고 솔잎도 뜯어오거라. 신난다. 오늘은 송편을 만드네. 호랑이는 엉덩이를 실룩이며 산에 가다 말고 할머니에게 물었어. 그런데 할머니, 아직도 아파? 응, 응, 응. 에구구, 난 날마다 아파. 할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않고 호랑이에게 송편을 만들라고 이것저것 시켰어. 송편 속에 넣을 소부터 만들거라. 달짝지근한 밤도 넣고 고소한 깨랑 콩도 넣어라. 그날 밤 호랑이는 할머니 몰래 송편을 많이 만들었어. 아침이 되었어.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호랑이가 없었어. 호랑이가 잔뜩 만들어 놓은 송편도 없었지. 얘가 어디로 갔지? 떡 만들기도 이젠 지쳐버렸나? 내가 그동안 호랑이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나? 아직 가르쳐 줄 떡도 많은데. 할머니는 저녁 때가 다 되도록 호랑이 생각만 했어. 어둑어둑 날이 저물자 어슬렁어슬렁 호랑이가 돌아왔어. 아이고 호랑이야, 어디 갔었니? 할머니는 호랑이를 반갑게 맞았어. 호랑이는 약꾸러미를 내밀며 할머니에게 말했지. 할머니, 내가 송편을 팔아 약을 사왔어. 이거 먹고 얼른 나아야 해. 어이구 기특한 것. 할머니는 호랑이의 등을 살살 어루만져 주었어. 호랑이는 할머니에게 떡 만들기를 더 열심히 배웠어. 가래떡, 백설기, 시루떡, 쑥떡, 꿀떡. 할머니는 호랑이가 만든 떡을 동네방네 자랑했어. 우리 호랑이가 만든 떡이에요. 탱글탱글 쫀득쫀득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 후 호랑이는 떡장수가 되어 할머니와 알콩달콩 잘 살았대. 시식 맛보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떡이 있어요. 떡은 곡식가루를 찌거나 그 찐 것을 치거나 빚어서 만든 음식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특별한 날에 떡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었어요. 호랑이와 할머니가 만든 떡을 찾아서 줄로 이어보세요. 찹쌀을 쪄서 떡매로 친 다음 네모나게 썰어 고무를 묻힌 인절미를 만들 거야. 인절미, 잔치상에 빼놓지 않고 올리는 떡이에요. 떡 중 가장 오래된 떡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 같은 꽃잎을 붙여서 기름에 지진 화전을 만들 거야. 화전, 삼진날, 음력 3월 3일에 먹던 진달래꽃 화전은 두견화전이라고도 해요. 수리취에 어린 잎을 넣어서 수리취떡을 만들 거야. 수리취떡, 단오날, 음력 5월 5일에 먹던 수리취떡은 몸에 좋은 약떡이라고 해서 꼭 먹었어요. 맵쌀가루를 반죽하여 팥, 콩, 밤, 대추, 깨 따위로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솔잎을 깔고 찐 송편을 만들 거야. 송편, 추석, 음력 8월 15일에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었어요. 지식, 맛 더하기. 떡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떡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어요. 절구와 절구꽁이. 떡가루를 만들거나 떡을 칠 때 사용해요. 시루. 떡을 찔 때 쓰는 그릇이에요. 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뜨거운 김이 올라와 시루 안에 떡이 쪄져요. 안반과 떡매. 안반 위에 찐떡을 넣고 떡매로 치면 부드럽고 매끄러운 떡이 만들어져요. 떡살. 떡을 눌러 모양과 무늬를 찍어내는 판이에요. 재미난 맛놀이. 할머니를 찾아가요. 할머니가 떡이 먹고 싶어 호랑이가 떡이 먹고 싶어 할머니를 찾아가요. 할머니가 있는 곳까지 가보세요. 여러 가지 김치. 호호. 맵지만 맛있어요. 여러 가지 김치. 계절별 김치. 나박김치, 열무김치, 배추김치, 동치미. 발효식품 장. 여러 가지 김치. 멕시코에서 이사온 루나네 가족은 멕시코의 전통 음식인 타코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타코를 맛있게 먹고 빈 접시에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를 담아 루나네 가족에게 주었어요. 루나네 가족은 김치를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림에서 찾아보아요. 깍두기,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루나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멕시코에 살던 루나네 가족은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 내 집이 오순도순 사는 작은 마을로요. 루나야, 여기 마음에 드니? 네, 한국말도 열심히 배웠으니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빠의 말에 루나가 방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 둘이 루나네 집을 기웃기웃하였어요. 이사 왔나 보네. 이삿떡은 돌리려나? 그럼 돌리겠지. 그게 우리 전통인걸. 그 말을 들은 루나가 엄마 아빠에게 전해주자 아빠가 말했지요. 떡을 돌리는 게 전통이라면 우리의 전통 음식인 타코를 만들어 돌려도 되지 않을까? 루나네 가족은 타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가루로 토르티아를 만들고 그 속에 돼지고기, 과일, 채소 등을 넣어 타코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타코를 예쁜 접시에 담아서 한 집 한 집 돌렸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멕시코의 전통 음식인 타코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마을 사람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빈 접시를 줄 수는 없고, 이사 온 집에 뭘 주면 좋을까? 우리도 전통 음식을 주면 좋을 텐데, 뭐가 있을까? 우리 전통 음식이라면 김치지요. 마침 잘 됐네. 우리 내일 김장하잖아. 마을 사람들은 빈 접시에 김치를 담아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온 마을이 시끌벅적거렸어요. 아저씨들이 밭에 가서 배추랑 물을 뽑고 생강, 대파, 쪽파, 갓 등 김장에 필요한 여러 채소를 뽑아왔어요. 이제 배추를 절여야지. 배추를 반으로 자르고 잎 사이사이에 굵은 소금을 솔솔 뿌렸어요. 무도 씻고 갓도 다듬고 파도 까고 마늘도 까고 생강도 까고 모두 김장 준비를 하느라 무척 분주했지요. 배추가 알맞게 절여져야 할 텐데 배추가 달콤한 걸 보니 올해 김장도 아주 맛나겠어. 사람들은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무를 착착 채 썰고 마늘을 꽁꽁 찢고 파도 숭덩숭덩 썰며 늦은 저녁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음 날도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소금에 절인 배추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채 썰어 놓은 무에 젓갈,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김칫솔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배춧잎을 한 장 한 장 들치며 김칫솔을 넣었어요. 한쪽에선 깍두기도 담그고 총각김치도 담그고 동치미도 담갔고요. 점심으로 돼지고기 보쌈을 먹었어요. 절인 배춧잎에 삶은 돼지고기를 넣고 김칫솔을 올려서 한 입에 쏙. 우와, 맛있다. 힘이 절로 나네.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사람들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못다한 김장을 마저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빈 접시에 김치를 담아 루나네 집으로 왔어요. 김치 좀 먹어봐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에요. 김치는 서늘한 곳에 하루나 이틀 두었다가 먹어야 잘 익어서 맛있어요. 맛있으면 말해요. 또 줄게요. 루나네 가족은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건 배추김치예요. 이건 깍두기일세. 이건 총각김치라오. 이건 파김치예요. 어떤 맛일까? 아, 궁금해. 루나가 깍두기 한 개를 포크로 찍어 입에 쏙 넣었어요. 아, 매워. 루나의 얼굴이 고춧가루처럼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물 좀 주세요. 루나는 물을 2컵이나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주머니 말대로 며칠 뒤에 먹자. 엄마는 김치를 통에 담아 서늘한 곳에 갖다 놓았지요. 이틀 뒤 저녁을 먹을 때 엄마가 배추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냉큼 집어 먹었어요. 새콤하니 맛있는걸. 엄마도 얼른 먹어보았어요. 정말 매콤하니 맛있네. 엄마 아빠를 보며 루나도 용기를 내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좀 매운데 맛있어요. 그래도 루나는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마셨지요. 그날 밤 루나네 가족은 잠자리에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 김치가 매운데 맛있어요. 그렇지. 아빠도 자꾸 김치 생각이 나는걸. 아빠가 입맛을 다셨어요. 그럼 우리도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볼까? 엄마의 말에 루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내일 당장요. 지식 맛보기. 여러 가지 김치가 있어요. 김치는 소금에 절인 무, 배추 등을 고춧가루와 젓갈 등으로 버무린 거예요.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김치를 찾아 길을 따라가 보세요. 난 배추로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 배추김치. 난 무를 작고 네모나게 썰어서 담근 김치를 좋아해. 깍두기. 난 굵기가 손가락만한 어린 무를 무청째로 담근 김치가 먹고 싶어. 총각김치. 기다란 파로 담근 김치는 밥도둑이야. 파김치. 지식, 맛 더하기. 김치에 대해 알아보아요.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겨울에 채소를 먹기 위해 김장을 해요. 옛날에는 한겨울에 채소를 구할 수 없어 가을에 한꺼번에 많은 김치를 담갔어요. 이것을 김장이라고 해요. 김치는 발효식품이에요. 미생물이 음식을 분해하는 것을 발효라고 해요.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긴 유산균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암과 같은 질병도 막아주어요. 고장마다 김치 맛이 달라요. 고장마다 나는 채소와 젓갈이 달라서 김치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 고장의 날씨에 따라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과 소금의 양도 달라요. 계절마다 즐겨 먹는 김치가 있어요. 봄에는 나박김치, 여름에는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가을에는 배추김치, 겨울에는 동치미를 즐겨 먹어요. 재미난 맛놀이. 김치를 담가요. 사람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김치를 담그는 순서에 알맞게 물음표에 숫자 카드를 잘라 붙여보세요. 1. 배추를 소금에 절여요. 2. 절인 배추를 씻어요. 3. 무를 채 썰어요. 4. 배춧잎 속에 김치소를 넣어요.